얼굴이 너무 충격적이네. 안녕 여러분, 해봉입니다. 얼굴이 너무 아침이야. 오늘은 관리의 날 브이로그를 담아볼 건데요. 제가 하고 있는 관리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관리는 물 마시기입니다. 물을 마시는 게 다이어트에도 그렇고 그냥 우리 건강 관리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물 마시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 일어나자마자 콜라겐이랑 유산균이랑 물을 한 잔 마셔요. 그리고 우엉차를 냉침을 해서 이렇게 통에 담아가지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데요. 내가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체크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용량을 체크할 수 있는 통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냥 맹물 마시는 것보다는 우엉차 마시는 게 더 맛있어서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두 번째 자기관리, 바로 눈썹 염색입니다. 이장센 헬로 버블. 잘못 썼다. 버블 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애쉬 베이지 컬러고, 원래 버블 말고 그런 그 크림으로 된 염색약을 사용하는데 잘못 썼네. 전 보통 쿠팡에서 염색약 검색해가지고 애쉬 베이지라든지 매트 브라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다른 거를 사서 써보고 있어요. 눈썹이 사람 인상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전 눈썹이 좀 많이 짙은 편이어가지고 인상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서 눈썹을 제 머리 컬러보다 좀 밝게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눈썹도 염색이 좀 돼 있는 상태긴 한데 여기 거뭇거뭇 좀 나기도 했고, 전에 했던 염색약이 제 마음에 좀 안 들었었거든요. 노란기가 많이 돌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좀 그레이빛이 도는 염색약을 사봤는데 이거 해볼게요. 이렇게 짰을 때는 흰색으로 나오는데 눈썹에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안 쓰는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역으로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 그럼 또 싹 거치죠? 여기를 역으로도 버블을 채워줍니다. 여기 저는 눈썹 앞부분이 진짜 많이 털이 뭉쳐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염색이 꼼꼼하게 안 되면 되게 지저분해 보여서 이렇게 바르고 한 10분 정도 기다려보겠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닦아볼까? 전체적으로 노란기가 좀 싹 잡혔네요. 확실히 저는 눈썹 컬러를 바꾸고 나서 인상 같은 게 더 부드러워져가지고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세 번째 관리는 운동입니다. 요즘 운동은 주 2회 필라테스랑 PT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걸 따로 가는 게 아니고 한 곳에서 받아요. 제가 예전에 성수동 살 때 그 필라테스 쌤한테 엄청 오래 배웠었는데 그 선생님이 본인의 샵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PT랑 필라테스랑 같이 하거든요. 제 모든 건강은 선생님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축구랑 클라이밍 이런 거 막 격한 운동들 열심히 할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운동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PT로 연명하고 있는 거죠. 저는 목이랑 어깨 통증이 가장 문제라서 살을 뺀다거나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체형 교정이랑 통증 관리를 목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운동하기 싫다고 맨날 선생님한테 징징대는데 저희 쌤이 저를 진짜 잘 구슬려서 운동을 시켜주시고 계세요. 거기다 요즘은 유산소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유산소를 진짜 싫어하는데 8월에 3일 연속 페스티벌을 가야 해서 체력을 끌어올리려고 유산소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이클을 적어도 하루에 30분씩은 타려고 하고 있어요. 다음 관리는 반신욕이에요. 몇 달 전에 본가에서 반신욕을 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몸의 순환이 잘 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접이식 반신욕조를 샀어요. 접고 펴는 게 진짜 귀찮긴 한데 이렇게 한번 날 잡고 반신욕 하면 몸이 진짜 말랑말랑 풀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반신욕 하면서 바디 괄사 해주면 진짜 극락. 제가 바디 괄사로 좋아하는 플로나 괄사가 이번에 지그재그 콜라보로 핑크색으로 나왔는데 너무 예쁘죠? 이 시간이 저의 가장 큰 힐링 타임이 아닌가 생각해요. 다음 관리는 홈케어입니다. 제 홈케어에서 닥터 탱글이 빠질 수 없죠.
탱글이 하기 전에 이 크림 발라줄게요. 이거 밀크터치 서양 송악 진정 크림. 날이 많이 더워지면서 이런 수딩감 있는 크림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오늘은 말하면서 해야 되니까 닥터탱글을 그 진동 모드를 안 켜고 할게요. 이렇게 크림을 듬뿍듬뿍 발라주고 고주파의 LED 모드까지만. 여러분 이거 한 번 누르면 지금 이 상태에도 고주파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고주파 3단계. 지금도 자세히 들어보면은 약간 그 전자파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빨간 모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닥터탱글 측이랑 미팅을 하고 왔는데요. 비가 엄청 오는 날에 대전에서 대표님이랑 이사님이랑 총괄 매니저님까지 이렇게 세 분이나 무거운 장비를 들고 올라오셨어요. 닥터탱글 측에서 또 광고 제안을 주시고 대면 미팅까지 이렇게 요청을 하셨을 때 저는 사실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닥터탱글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말할 게 없는데 어떡하지? 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탱글 측에서도 이제 직접 뵙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도 있고 뭐 정보도 있고 하다고 하니까 저도 닥터탱글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계속 늘어갔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저의 호기심을 좀 해결하려고 미팅을 수락을 했어요. 저희가 거의 3시간 가까이 마라톤 미팅을 했는데 그 3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3시간까지 지난 줄 몰랐어요. 닥터탱글 대표님과 뭐 연구진 분들 그리고 임직원 분들이 닥터탱글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닥터탱글에 사용된 기술이라든지 히스토리 이런 것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흥미로운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탱글이가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른지 사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 미팅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전에서부터 오실로스코프라는 첨단 장비를 진짜 가지고 오셨거든요. 이걸로 시중에 나와 있는 디바이스들의 전파의 파형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게 이 헤드 부분에 이렇게 탁 대면은 여기서 나오는 전파가 이렇게 기계에 다 보여요. 저도 전 영상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고주파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찐 이과분들, 메카닉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던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고주파 하면은 출력을 가장 먼저 보잖아요. 숫자로 가장 먼저 이렇게 드러나는 거기도 하고 저도 막연하게 출력이 높을수록 좋고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오실로스코프라는 게 이게 전파의 파형을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고주파가 몇 헤르츠의 주파수로 어떤 형태로 전달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의학 드라마 보면은 그 환자의 심장박동 보여주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기계의 심장박동을 보여주는 기계라고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전파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손실과 넘침 없이 이렇게 우리 피부에 전달이 되는지를 그거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이걸로 봤을 때 막 파도 모양을 연상시키는 그런 제품도 있었고 막 그냥 어지러운 모양인 것도 있었고 거미줄 같이 이런 방사형 모양을 띠는 것들도 있었고 되게 다양했어요. 근데 이 전파의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규칙적인 애들이 진짜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출력값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모양의 꼭지점 값을 말하는 거겠구나. 근데 얘가 이렇게 일정치 않고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모양인데 꼭지점 값이 높다고 해서 그거를 얘 온전한 출력값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꼭지점을 콕 찍고 막 또 막 어지럽다가 또 꼭지점 콕 찍고 또 막 어지럽다가 이런 식이라면은 이 고주파가 이 헤드에서 우리 피부로 잘 온전하게 전달이 되고 있을까요? 근데 탱글이는 이게 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꼭지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선으로 가더라고요. 높은 점에서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됐다가 요만큼 또 내려가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가 또 올라와서 유지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계단 모양으로 되게 안정적인 그런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안 움직이는 건가? 정지화면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똑같은 모양으로 그대로 반복이 되더라고요. 이제 반대쪽 얼굴. 저는 뼛속까지 문까지만 뭘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렇게 모양만 봐도 면적이 어느 정도 그 가늠이 되잖아요. 흔들림 없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그렇고 탱글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안정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탱글이만 좋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좋은 애들도 있었거든요. 이건 칭찬이니까 브랜드 이름을 말해도 되겠죠? LG 프라엘, 그리고 일본의 야만이라는 브랜드랑 그리고 바나브라는 갈바닉 기계, 이렇게 세 개가 탱그리처럼 안정적이더라고요. 근데 가격에서 몇 배 정도의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용도나 기능이 아예 다른 제품들이었어요. 바나브는 갈바닉이라서 사용하는 주파수의 그 영역이 아예 다르거든요. 저는 이거를 제 눈으로 보기 전에도 탱그리를 너무 좋아하고 잘 쓰고 있었고 했는데 이렇게 직접 제 눈으로 보고 확인시켜 주시니까 아, 내가 진짜 정말 좋은 제품을 잘 선택해서 쓰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뿌듯해지더라고요. 이게 내 기분 탓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 그러면서 또 동시에 든 생각이 그럼 탱그리는 왜 가격이 기능에 비해서 기술적인 거에 비해서 안 비싸지? 요거였어요. 기술적으로 비슷한 애들은 80만 원, 뭐 100만 원 넘는 애들도 있고 이런데 탱그리는 29만 원. 거기다가 공고가나 뭐 세일가 생각하면은 19만 원에 판매되고 있잖아요. 저도 19만 원 주고 샀고 이 가격에 대한 의문이 들었는데 닥터탱글 이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탱그리를 우리가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거는 닥터탱글을 만든 그 분들이 원래 화장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뷰티 디바이스 다른 것들을 만들거나 하던 분들이 아니에요. 대전에서 올라오셨다고 했잖아요. 대전에 뭐가 있어요? 카이스트. 원래 카이스트랑 산업협력을 해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던 회사래요. 미국 주식하는 분들은 아마 들어본 적이 있는 회사일 거예요. 요즘 테슬라보다 핫한 주식이라고 하던데 미국에 있는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자동차를 만들거나 뭐 로봇을 만들거나 기술 집약적인 IT 산업이 있잖아요. 요쪽 회사예요. 예전에 애플, 구글과 함께 미국의 5대 회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었던 ID 코리아라는 회사가 이 닥터탱글을 만든 ID 플렉스의 모회사예요. 첨단 장비를 만들던 그 찐 이과분들, 이분들이 그 의공학 박사님들이랑 손을 붙잡고 뷰티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출시를 할 때 3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면은 알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출시를 하셨대요. 근데 이 시장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가격 경쟁이 워낙 심하고 또 할인도 많이 하고 또 할인할 때만 사는 그런 경향도 있고 마케팅도 되게 전투적으로 하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써가지고 이분들은 너무 정직하게 가신 거죠. 여러분 닥터탱글 TV 광고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버스 광고 이런 데서? 보신 적 없죠? 공구로는 봤는데 거기서 본 적은 없죠. 이게 써본 사람들이 좋아서 이렇게 아름아름 소문이 나고 써봤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선물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알려지게 된 제품이에요. 제품력으로 승부하는 회사인 거죠. 이 헤드만 해도 그래요. 이 헤드가 금, 은 다음으로 이제 전도율이 가장 높은 순동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순동에다가 티타늄 코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의료 장비 만드는 그 알러지 반응이 가장 적은 서지컬 스틸 아시죠? 그거거든요.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안전성에 있어서도 되게 우수하게 만들었대요. 이게 사실은 가정용 디바이스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는 게. 보통은 플라스틱에 티타늄 도금을 하거나 아니면 뭐 스테인리스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데 플라스틱은 그 전도율이 진짜 많이 떨어진대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스테인리스로 만들게 되면은 벌써 마사지 끝났다. 계속 얘기를 하자면 스테인리스 안에 있는 그 크롬이
피부암이나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부 질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닥터탱글 사용하고서 뭐 트러블이 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용하다가 뭐 리치한 크림이랑 같이 사용해가지고 트러블이 난 적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 고주파가 피부 진피층을 막 흔들어가지고 신부열을 발생시키고 이 신부열 때문에 혈류량이 증가해서 콜라겐 생성이 촉진되는 요 원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밖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염증이 있었다. 그러면은 얘까지 막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염증은 독립된 개체여가지고 더 심하게 흔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제 닥터탱글 때문은 아니다. 원래 염증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준비되어 있던 이 염증이었는데 닥터탱글 때문에 속도가 좀 빨라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닥터탱글은 1일 1회가 권장 횟수거든요. 근데 뭐 아침 저녁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브랜드에서는 1일 1회를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뭐 피부 상태가 좀 안 좋거나 아니면은 나는 조금 자극적이게 느껴졌다 하시는 분들은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쓰시면서 이렇게 사용 텀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닥터탱글 처음 사용하고 3, 4, 5월은 진짜 거의 매일매일 사용했었거든요. 강박이 생겼었는데 이제 좀 몇 달 지나니까 좀 안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굴형이 그때 맨날 하던 만큼은 그렇게 막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다시 열심히 해야겠어요. 요즘 너무 열심히 놀았어. 지금 얼굴이 이 안에서부터 따뜻해져 가지고 바깥도 좀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모델링 마스크팩을 해줄 거예요. 모델링 마스크팩은 요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지? GTU인가? 모델링 마스크팩 요 농도 맞추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다 되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다 믹스가 된 얘랑 같이 섞어주면 됩니다. 여기 안에 선이 있는데 이 선까지만 딱 부어주면 되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거. 저도 가장 좀 궁금했던 게 신부열이 우리 피부에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탄력에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샵 같은 데 가면은 관리를 다 하고서 이런 모델링 마스크팩이나 아니면 시트팩으로 그 피부의 온도를 내려주잖아요. 닥터탱글 하고 나서는 그 신부열을 유지시키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샵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온도를 내려주는 게 좋은지 전 너무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답은 열을 식혀주는 게 좋다. 신부열은 그 피부 안에서 발생됐을 때 이미 그 기능을 충분히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 하는 동안 우리가 원하는 그 신부열의 기능, 콜라겐 생성하는 기능은 다 했기 때문에 하고 나서는 이렇게 마스크팩이나 뭐 이런 것들로 열감 식혀주는 게 더 좋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 미팅 이후로 이렇게 모델링 마스크팩을 하고 있어요. 좀 귀찮을 때는 그냥 시트 마스크팩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 잘 쓰고 있는 쿨링 마스크팩 하나 제가 추천할게요. 요거는 러뷸의 리얼 카밍 페어 시카 겔 마스크. 이거 요즘 유튜버분들 되게 많이 쓰시길래 저도 궁금해서 사봤거든요. 근데 진짜 진정도 잘 되고 쿨링도 잘 돼가지고 요즘 잘 쓰고 있어요. 너무 두껍게 발랐다. 모델링 마스크팩은 몇 번을 해도 이게 적당한 그걸 못하겠어요. 나도 그 샵에서 해주는 분들처럼 되게 예쁘게 고르게 바르고 싶은데 근데 얘는 이미 이렇게 믹스가 다 된 채로 나와가지고 농도 조절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해도 돼서 되게 좋아요. 아 여러분 요거 모델링 마스크팩 할 때 주의할 점 눈썹 부분을 두껍게 발라야 된대요. 얇게 바르면 그게 눈썹 사이사이에 다 낀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점점 무거워져 가고 있어. 연두 아니야, 연두? 어렵다. 마를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거 같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그 오물 괴물. 아 웃기다. 아 웃으면 안 돼. 흘러내리고 있어. 오늘은 관리의 날이니까 이렇게 손이 많이 가도 모델링 마스크팩을 해주겠습니다. 점점 자꾸 시야가 차단되고 있지만 자 이제 어느 정도 마른 것 같으니까 아이 땡! 땡! 오! 이때를 위해서 모델링팩 하는 거 아니겠어요? 깔끔해 깔끔해. 오호! 촉촉하다. 좋다 좋다. 딱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는 촉촉함 정도가 됐어.
결 정리하고 그리고 요 미백 앰플을 바르겠습니다. 요건 스킨 스티커즈의 디스컬러레이션 디펜스인데요. 맞아, 요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닥터탱글이랑 미백 제품들이랑 같이 사용을 해도 되는지. 닥터탱글이 LED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LED랑 비타민 A, 레티놀 성분이랑 요 합이 좋지는 않대요. 레티놀 말고도 비타민 C나 뭐 다른 그런 미백 제품들도 보통은 다 이렇게 용기가 빛이 차단되는 용기로 나오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흰색인데 뭐 갈색병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투명한 유리병으로 나오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비타민 성분들, 미백 성분들이 빛과 열에 약하대요. 그래서 걔네를 사용할 때는 무조건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을 하라는 그 말을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앰플은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을 사용하는데,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다른 뭐 비타민 성분들에 비해서 열과 빛에 안정적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얘도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불안한 마음 있잖아요. 마사지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미백 제품을 바릅니다. LED도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랑 그런 비타민 성분들 이런 애들이 만나면은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기미나 주근깨가 더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없애려고 바르는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마사지 다 끝나고 발라주면은 각자의 기능을 다 가져가면서 바를 수 있겠죠? 그래서 비타민 평소에 사용하시던 분들은 이 전 단계에서 사용하지 마시고, 원래 앰플 크림 바르고 이제 마사지하고 요 단계잖아요. 요때 사용하지 마시고 마사지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앰플을 발라보세요. 기분 좋아. 그리고 이제 털 관리해야지, 털 관리. 리바이탈래쉬 헤어라인에 찹찹찹 발라줍니다. 이거를 열심히 발라줬더니 이 부분에도 지금 털이 나가지고 여기는 좀 털을 재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피해서 이렇게 바른다고 해도 그래도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이라서 영향이 다 가나 봐요. 그리고 잼소 속눈썹 영양제. 얘도 그래. 얘도 우리 그 눈 완전 가까이 바른다고는 하지만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여기 원래 털이 나던 부분에 조금 더 바깥 부분 이런 데서도 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마스카라 하는데 엥? 여기 왜 털이?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눈썹도 이렇게 홈케어 끝입니다. 제가 또 다음으로 하고 있는 관리는 스트레칭인데요. 스트레칭으로 쓰는 두 도구가 있어요. 이거는 폼롤러고 되게 작고 단단해서 몸을 세세하게 풀어주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이랑 어깨 부분이 되게 많이 뭉쳐 있어서 그 부분도 얘로 풀어주면 너무 좋고, 날개뼈 풀어줄 때도 좋고 뭐 다리도 풀어줘도 좋고 그런 친구고, 그래서 폼롤러로 먼저 한번 풀어준 다음에 또 최근에 사용하게 된 도구가 있는데요. SNPE의 다나손입니다. 이거 되게 도구가 무섭게 생겼죠. 폼롤러 말고 그 땅콩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되게 뾰족하잖아요. 이거 뒤에, 머리 뒤에 이런 데 대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대고 있으면 진짜 시원해요. 그리고 날개뼈 사이에 이 근육들이 되게 뭉쳐가지고 뻐근할 때가 많은데 그거는 폼롤러로는 안 되거든요. 얘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마사지볼로도 그게 위치를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얘가 그 위치를 진짜 기가 막히게 찾아줘서 진짜 시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폼롤러로 1차적으로 몸을 다 풀어준 다음에 다나손 가지고 여기 뒤통수 이 부분 풀어주고 여기 목까지 쭉쭉쭉 내려와서 풀어주고 날개뼈 사이 싹 풀어주고 이 엉덩이 쪽도 한번 싹 풀어줍니다. 진짜 최고예요. 이렇게 운동도 하고 반신욕도 하고 홈케어, 스킨케어 다 하고 스트레칭까지 하면은 진짜 노곤노곤 당장이라도 잠들 수 있는데요. 잠들면 안 됩니다. 아직 남은 것들이 있어요. 외면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내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면 관리를 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공부는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말해보카라는 단어장 어플인데요.
영어 공부는 평생의 그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에게 좀 맞는 영어 공부 방법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학원을 가거나 이렇게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는 걸 좀 힘들어하거든요. 귀찮아하고. 근데 이렇게 어플로 공부하는 거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편할 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이렇게 AI를 상대로 하는 공부니까 내가 틀려도 부끄럽지 않다는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저는 늘 패션위크를 가는 날을 꿈꾸면서 영어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마르보카는 제가 시작한 지 1월부터 쭉 시작했으니까 지금 7달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습관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스픽이라는 스피킹 어플도 한번 시작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AI가 하는 어플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런 기계가 하는 서비스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공부는 이것도 인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그래픽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공연 보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을 일단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들도 되게 많고 제가 또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듣다 보면은 뭔가 이미지들이 떠오르고 이러는데 그게 결국은 그 노래의 앨범 아트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실 아는 오빠의 앨범 아트를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핸드 페인팅으로만 그려가지고 만들어줬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차에 제가 좋아하던 콜드 아시죠, 여러분? 콜드의 회사에 있는 인하우스 디자이너, 그러니까 콜드의 앨범 아트를 다 만들고 있는 이 디자이너 분이 인강을 내셨더라고요. 저도 콜드 앨범 아트가 너무 예뻐서 이 사람 누구야 하고 막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인강이 있길래 저는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 공부를 야금야금씩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가수분들의 그 앨범 아트를 만드는 날을 꿈꾸면서 특히 콜드의 앨범 아트를 만드는 날을 꿈꾸면서 요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관리의 날 브이로그는 끝이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